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집중 분석합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사실은 어제까지 질주를 하다가 그죠? 네. 급등을 하다가 어제 변동성 있고 오늘도 이제 약세인데요. 이 주제를 그 전에 고르신 겁니까? 아니면 어제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요. 예.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포스코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과열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그 철강에서 예.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서는 정확히 얘기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있던 주력 사업이 시프트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올라가는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 쪽으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제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주가나 밸류를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네. 이미 변동성이 나타난 상황이라 마치 저희가 포스코 그룹주를 다루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수 시그널을 너무 강력하게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사업 네. 내용을 좀 따져보자고요. 그래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는 포스코 그룹이 조금 더 단단한 그다음에 이제 더 늦게 시동이 걸린 거라 주목은 됩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 정도의 시총과 그 덩치에서 이렇게 빠르게 주력 사업을 그 철강에서 그야말로 이제 철강에서 2차 전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나 중요한 게 그동안 해가지고 포스코는 그 원래 국민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주로 갔다가 네. 그다음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그 2차 전지로 해가지고 이쪽 소재로 옮겨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그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내부 역량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일단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홀딩스 하나만이 아니라 그다음 퓨처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데가 같이 붙어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의 포스코 퓨처엠의 뭐 양극재, 음극재, 홀딩스의 리튬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역할과 에너지 쪽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원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옛날에 그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인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원래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종합 상사 역할을 특히 했는데 그 중에 원자재 쪽으로 자원개발, 예. 미얀마 가스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즉 이제 그 이런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했을 때 상당히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얀마라든가 호주 이런 데 이어가지고선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광구를 조금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역이 생각보다 그 자원의 보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이것도 많이 나지만 고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 같은 이런 그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을 하고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포스코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전기차 관련된 역량들이 집중이 됐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쪽도 있습니까? 네, 예. 이쪽은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이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포스코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원래 그 태양광하고 풍력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요거를 지금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역시 그 친환경 에너지로도 가기 때문에 즉 예.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단순하게 이런 그 원자재의 그 무역하는 종합 상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까지 같이 가게 되니까 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 시간 13%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포스코 인터를 보면서 포스코 홀딩스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종합무역 상사가 아니라 에너지 쪽에 그죠? 네. 그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하고 이 빅픽처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리튬을 그 아르헨티나 염호 이쪽에 이제 리튬 쪽 사업은
지금 막 공장도 짓고 이러는 거 같더군요. 그쪽 사업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모두 알고 있지만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그 염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뭐 더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홀딩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홀딩스가 가지고 있죠. 네네네. 네.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 이제 네. 퓨처엠이 이쪽으로 자꾸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필바라 홀딩스라는 그 이쪽 리튬 관련된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 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합자 회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게 재벌 계열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비재벌 기업으로 해서 시총 100조 원이 돌파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그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834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광양에다가 또 지금 그 율산 1단지에 그 이 양극재 공장을 또 다시 증설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가져온 리튬들은 여기서 이제 정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산 한 52,000톤 정도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아마 이제 곧 완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25년까지 해가지고 이걸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튬은 아르헨티나 염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광산 개발에서도 그죠? 네. 또 나온다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준비되고 사실은 이제 공장 기공은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단계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그 브라인에서 이제는 쉽게 해서 염수에서 이 리튬을 추출하는 그 공장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가져온 이 염호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선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해서 수소나 리튬으로 바꾸는 그 공장을 지금 이제 만들고 이걸 증설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일관화가 되는 쪽으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비교하면 어디가 낫다라는 걸 골라달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장점과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에코프로 지금 그 상당히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과열됐고요, 저거는. 예.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원래 기본이 뭐냐면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 재생을 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환경을 이제 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자원 재생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폐배터리에 대한 재생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테마가 묶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과열이 된 거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철강 모두가 다 알지만 철강 회사였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열이 좀 나눠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력이 철강에서 다시금 이제 리튬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경쟁력이 우위라는 것을 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두 개 회사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에 관한 그 생각을 전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은 아니고요. 2차 전지 전반은 여러 얘기할 얘기가 많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셨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도 근데 단기에는 주가는 꽤 올랐어요. 오늘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 전망, 주가 판단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일단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는 이게 그 에코프로의 영향도 좀 받은 것도 있거든요. 2차 전지 영향을. 그럼 요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중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추이를 보고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엠텍이나 인터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면 안 들어가신 게 좋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보고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면은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아직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어떤 쪽이 이제 탑픽으로 순서대로 나옵니까? 제가 볼 소장님 때- 보시겠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먼저 퓨처엠 일단은 조정을 좀 더 받고 난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단기로 보면은 인터가 사실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포스코 네. 인터를 먼저 보고 그다음 퓨처엠, 그다음 홀딩스 이런 순으로 차례차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은 지금 그 정도까지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외에도 2차 전지만 가져간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보다는 다른 알겠습니다. 쪽을 보신 게 낫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더 할 수가 없네요.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이슈 MG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